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 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바로 GS 리테일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편의점으로 또 유명하죠. GS 리테일이 백화점 사업부터 면세점 사업까지 좀 도달을 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이커머스 시장까지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GS 리테일 앞으로도 더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텐을 가지고 있는데 리테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섹터를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하면 뭐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실 수 있는데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객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저가 항공사는 적자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소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외여행이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보복 소비, 고가 내구재 소비, 펜트업 수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미 한 차례 주가의 우상향을 보였고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백화점, 편의점, 면세점 이런 순으로 순서를 그래도 한번 예측해 본다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GS 리테일 리포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월 2일자 메리츠증권, 9월 8일자 하나투자증권, 8월 20일자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GS 리테일은 편의점 하면 GS25, 슈퍼마켓은 GS 더 프레시, 이커머스 쪽으로는 GS 프레시와 요기요라는 배달 플랫폼을 인수를 했습니다. 호텔 쪽으로는 파르나스 호텔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개발 사업과 물류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S 홈쇼핑과의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해본다면 GS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이렇구나. 그리고 매출 비중을 본다면 편의점이 79%, 거의 80%에 육박하고요. 슈퍼마켓이 13.6%, 호텔은 2.2%, 그 외로 5.2%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매출 비중이 GS 리테일의 92%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GS 리테일의 차트를 본다면 여지없이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GS 리테일 하면 이제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마트와 유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영업용 설비라고 한다면 토지와 건물 등이 될 텐데 장부가액이 2조 2,650억 원입니다. 투자 부동산의 장부가액도 1조 462억 원이라서 합산해서 부동산 가치를 생각한다면 3조 3천억 원을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GS 리테일의 전일 시가총액이 3조 5,132억 원입니다. 3조 5,133억 원, 그 어간을 달리고 있는데요. PBR로 따진다면 현재 1.12배 구간을 지나고 있고 차트를 보셨을 때에도 이보다 더 내려갔던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구간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저점을 지난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PBR 1배, 1.1배 구간은 지금은 이보다 더 나빠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만들게 되는 차트의 흐름입니다. GS 리테일의 세 가지 리포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메리츠증권의 보고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는 지금은 여무는 기간이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는 온 오프라인 융합의 큰 그림의 시작이다. 큰 그림의 시작이다.
여무는 기간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대체로 시간만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제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보다 더 나빠질 구간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시총 3조 5천억 원, PBR 1.12배, 내재 가치, 부동산 가치 포함을 해서 내재 가치와 영업 가치를 포함했을 때 지금보다 나빠질 구간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 차라리 GS 리테일의 가장 현 구간으로서는 강점이 아닐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GS 리테일의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체력 측면에서는 앞으로 자회사의 이익 체력이 뒷받침된다면 그리고 GS 홈쇼핑 편입 효과가 발생된다면 22년도 GS 홈쇼핑의 매출액이 1조 2,42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97%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이상의 성장을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도 22년도 호텔 매출액도 2,300억 원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면 전년 대비 10%의 성장, 영업이익은 354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였죠. 면세점과 호텔 사업 부문에 있어서의 뭔가 적자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때에 1분기부터 빠른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회사의 이익 체력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GS 리테일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리오프닝 그리고 외부 활동 증가, GS 홈쇼핑 합병 시너지에 대한 포인트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홈쇼핑 합병 요기요 인수를 통해서 온라인 사업부가 강화되고 있고 사업부 간 시너지도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물류, 라스트 마일 강화, 오프라인 점포 픽업센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부 간에 홈쇼핑이면 홈쇼핑, 요기요면 요기요, 그 다음에 리테일, 편의점이면 편의점 간에 시너지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풀필먼트에 대한 여러 유통업체들의 고심이 깊고 강화할 수만 있다면 더 강화하려는 욕구가 강한 지금의 시점입니다. 하지만 GS 리테일이나 여러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를 보유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결국엔 그 하나 매장마다 그 안에 냉동 창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우리는 풀필먼트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배송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시너지를 낼 수 있고 키포인트로 잡는다면 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요기요 인수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온라인 트래픽 확보뿐만 아니라 그리고 반값 택배에 대한 이야기가 GS 리테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값 편의점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내전객이 증가하면 왔다가 택배만 보내고 가는 대부분의 고객들도 있겠지만 90% 이상의 고객들이 택배를 붙이고서 온 김에 무언가를 사간다라는 곳에서의 시너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용 절감, 온라인 트래픽 확보, 결국엔 고객 수 확보와 반값 택배에서 보았듯이 고객이 유입되면 매출 증가로도 영향이 있더라라는 부분까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여무는 기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외부 활동 증가가 앞으로 리오프닝,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신 접종률 증가, 외부 활동 증가, 그리고 편의점 매출 증가까지도 하나의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화점에서의 보복 소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이제부터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인해서 외부 활동 증가에 대한 수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세점은 어떻게 하냐? 면세점은 아직까지 해외여행 또는 자유로운 출입국이 아직까지는 더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의 패턴이 백화점을 지나서 이제는 편의점, 내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의 편의점, 그리고 나서 자유로운 출입국이 4분기 내년 1분기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지만 해외여행까지는 그 다음 스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백화점 이후에는 편의점, 편의점 이후에 면세점까지 이것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주가는 그러한 것들을 선행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포인트 따박따박 이렇게 스텝을 밟아 나가듯 그 시점을 포착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차트를 보셨듯이 그 순서 중에서도 GS 리테일은 뭔가 더 안 좋아지기에는 더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을 빠르게 좀 전망을 해보면요. 홈쇼핑을 제외했을 때의 3분기 실적은 2조 5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6%의 매출액 성장, 영업이익은 7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아직까지 마이너스 10%의 역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쇼핑을 합산했을 때에는 매출액은 2조 7,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이상의 성장과 영업이익은 1,0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입니다. 홈쇼핑이 합산되면 합산될수록 영업이익에 대한 적자폭은 줄어들고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까지 합병 완료까지 다 보았을 때의 비용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온라인 취급고 증가에 따라서 성장이 기대되고 홈쇼핑뿐만 아니라 리테일 사업 부분 간의 시너지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그뿐만 아니라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로부터 인수한 요기요죠. 독점적 시장 경쟁 구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기요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기요 지분 인수를 통해서 결국엔 추가적으로 시너지가 나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퀵커머스 사업의 핵심 포인트가 요기요가 되겠죠. GS 리테일을 중심으로 퀵커머스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라스트 마일이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라스트 마일은 결국엔 유통업에서 본다면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 마지막 거리가 얼마만큼 가까워지고 민첩해지고 신속해지는가. 그래서 퀵커머스, 라스트 마일 같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매출 비중 90% 이상이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발생하는 GS 리테일의 특징을 보았을 때 요기요 인수를 통해서 배달, 퀵커머스가 더 확대된다면 이 매출 비중 90% 이상에서의 포텐이 그 잠재력이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요기요 인수 시너지는 물류센터, 풀필먼트 중요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목이 집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미 직영점 100개 이상의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기요 인수를 통해서 내가 주문하고 25분 이내에 슈퍼마켓을 다녀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퀵커머스 사업 확장이 매출액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 어떠한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GS 리테일의 미래 먹거리,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의 하나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유통시장 이미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기요 인수를 통한 GS 리테일의 성장 동력 얼마만큼 잘 준비가 될지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PBR 1.12배 수준이고요. 전일 시가총액이 3조 5,130억 원.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마트와 개를 같이 해서 상상력을 발휘해본다면 영업용 토지와 건물 장부가액이 2조 2,650억 원, 투자부동산 장부가액이 1조 462억 원, 합산 부동산 장부가액이 3조 3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고 현재 전일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원입니다. 장부가액은 그 평가 시점에 따라서 이전에 측정해 놓은 부동산 가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 리테일 앞서서도 여러 리포트들이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여무는 기간이다. 큰 그림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더 나빠질 것보다는 앞으로 바닥을 다지고 좋아질 것이 더 많은 GS 리테일이 아닐까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을 내 편으로 한 투자라면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백화점 다음에 편의점, 편의점 다음에 면세점인데 그 중에 하나 GS 리테일이 이번 주는 리오프닝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곳에 포인트를 맞춰주시고요. 요기요 인수를 통해서 얼마만큼 퀵 커머스 사업에 활기가 뛸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GS 리테일은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